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웅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그동안 매니저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전지 살아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던 2차 전지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2차 전지의 반등 어떻게 한번 노려보면 좋을지 관련주가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으로 자금 이동 관련주 담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중국 당국의 성장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에 비해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자금 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관련주와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쪽 같은 내 종목도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의 Q&A 답변을 받아볼 텐데요. 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장 초반에 1%씩 넘게 밀려났을 때도 에코프로 BM이 한 1, 2%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두 종목이 4%대 강세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또 2차 전지 장비 쪽도 흐름 지금 괜찮고요. 리튬주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저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먼저 흥태 매니저님. 2차 전지 상승 배경에 테슬라 인도량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량이 좋을 것이 선반영된다라는 분석.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년 대비했을 때 6%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맞습니까? 네, 일단 테슬라에 대한 이번 3분기의 인도량이 46만 대를 상회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보다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워낙에 또 지난 분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3분기가 또 월등하게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대치보다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2차 전지들이 오랜만에 연기금이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는 또 상승하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고체라든지 이런 개발 속도가 이제 앞으로 또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일단 3분기하고 올해 4분기까지는 좋지 않은데 이 실적 자체에 대한 적자 전환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발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효과다라고 2차 전지의 상승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이거 좀 모멘텀 투자의 개념으로 해봐도 될지 궁금한데 기준 매니저님한테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모멘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 때문에 2차 전지가 호황이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수출입 실적 보면은 2차 전지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분기에도 그러니까 2분기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3분기에 지금 이제 9월까지 미리 예측했을 때, 그러니까 2분기도 안 좋았고 3분기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더 나빠질 게 없다. 캐즘과 여러 악재에 의해서 이제 하락의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일본 시장의 전일자의 금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빠지면서 이제 하락했는데 또 일본 우리가 쉬을 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신중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법인세 관련해서도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빠지지만은 시장의 안정세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락을 했다가 지수가 반등하면서 2차 전지가 올라온 이유는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ETF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2차 전지도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바닥권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캐즘을 이겨낼 만큼의 어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지수의 반등, 그다음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다음에 공매도의 숏스퀴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 있고 이제 시장의 어떤 모멘텀 행사 상승이 나오려면은 네. 어떤 다른 모멘텀, 그러니까 테슬라가 많이 팔렸다고 해도 이제 그거는 가격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결국에
결국은 중국산 규제를 하고 유럽선에서도 한국산 그 반도체를 쓸 거다. 뭐 네. 이제 그다음에 2차 전지 수출 실적이 좋아진다.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9월까지 8, 9월 계산해 봤더니 좋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려면 멀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참 1년 내내 2차 전지하면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시적 반등 속에 수익을 누리고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저희는 이 투자 전략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중국 증시 자체가 월요일에 급등을 했잖아요. 8%. 이런 흐름 정말 뭐 종목의 상승처럼 차트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중국 증시 자체에서 보였는데요. 당분간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흥태 매니저님, 만약에 중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이어져서 중국 증시도 오르고 국내 관련주도 오른다면 중국 관련주 투자 매력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중국 관련돼서 보게 되면 중국 소비주죠. 그러면 소비주들?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는데 지금에서 경기 민감주를 보기에는 10점 만점에 저는 한 6점 정도. 6점. 좀 다소 좀 낮은 평가를 좀 드리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있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국내에 대한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가 여파가 좀 문제인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연속성이 있게 좀 주가가 좀 상승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만약에 중국으로 쪽에 대한 자금력들이 쏠렸다가 다시 한번 이탈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부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좀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부채도 많고 약간 좀 부실했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보다 일단락적으로서 수출 자체에서 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높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료 쪽에 대한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화장품이나 의류 네. 관련된 종목들. 하지만 이 관련주들을 점수로 매긴다면 한 6점 정도를 준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기준 매니저님은 좀 어떨까요? 눈여겨보시는 관련주 국내와의 연결고리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중국 관련 상장가,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와 관련된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총이 500억, 300억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담기에는 너무 불안하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했을 때 의외로 포커스가 부동산 포커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좀 더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건설, 기자재라든지 건설 경기라든가 아까 이제 오늘도 FNF나 감성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더 네이처홀딩스 안 올라가는 의류 관련주,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수세도 꾸준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 부양에서 저는 중대형주로 산다면 건설 경기 좋아지는 거와 더불어 이제 화학주들,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 쉬어갈 때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화학 관련 업종, 건설과 화학 관련 두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책 중에 부동산 부양 주목되고 있어서 중대형주 안에 매력을 찾아본다면 건설과 화학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증 오늘도 타파해 봤는데요. 자, 매일 이 시간에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10시부터 계속 댓글을 통해서 궁금증 받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하프타임 이 시점에서 볼만한 종목 김흥태 매니저의 시간으로 먼저 이어지겠습니다.